사람의 욕심보다 무서운 것이 죽은 자의 집착이라 했습니다. 특히 홀레나를 앞두고 원통하게 죽은 처녀의 넋은 구천을 떠돌며 제 짝을 찾을 때까지 산 자의 양기를 탐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성종 연간 한수제의 목숨을 앗아간 지독한 몽중 혼례에 관한 기록입니다. 진수의 방에 흐르는 달빛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과거를 보름 앞둔 어느 밤,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고 서늘한 기운이 방을 채웠죠. 진수는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뒷덜미를 차가운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 촉감을 느꼈습니다. 소름이 돋아야 마땅했으나 이상하게도 그 손길은 어머니의 자장가보다 달콤했습니다. 귓가를 간지럽히는 그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춘풍에 흔들리는 버드립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뒤엔 비릿한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진수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사방엔 복숭아꽃 향기가 진동했고 안개 너머로 연두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진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현실의 여인에게선 볼 수 없는 투명한 피부와 핏빛 입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수에게 손을 내밀었고 진수는 홀린 듯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진수의 가슴 속엔 이승의 모든 고뇌를 잊게 만드는 뜨거운 욕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은 진수를 화려한 저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은술잔 속엔 보름달이 고여 있었죠. 진수가 그 술을 들이켜는 순간 몸속의 온기가 명치 끝으로 빠져나가고 그 빈 자리를 시린 냉기가 채웠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것을 극상의 평온함으로 착각했습니다. 술잔을 비울 때마다 진수의 현실에 대한 기억은 촛불이 꺼지듯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벼슬에 대한 포부도 그저 이 여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의 찰나만이 그의 온 우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하객들이 기괴한 박자로 박수를 쳤고 진수는 사모관대를 갖추고 여인과 마주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신부의 화관 아래로 살짝 보이는 미소는 사냥감을 낚아챈 포식자의 그것이었죠. 절을 마칠 때마다 진수의 등 뒤에서는 검은 실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수명이 신부의 붉은 치마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라는 여인의 속삭임은 진수의 영혼에 쇠사슬을 감는 소리였습니다. 현실의 진수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주어도 그대로 흘러내렸고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뜨거운 가마솥 옆에 내놓은 나물처럼 빠르게 시들어갔습니다. 뺨은 움푹 패여 해골에 윤곽이 드러났고 눈가는 숯을 칠한 듯 검게 죽어갔죠. 가족들이 제발 눈을 뜨라며 오열하고 몸을 흔들었지만 진수는 꿈속 잔치상 앞에 앉아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저 입가에 비릿한 침을 흘리며 무엇이 그리 좋은지 흐느끼듯 웃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마당엔 구판이 벌어졌고 무당은 작두 위에서 날선 칼날을 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산자의 안방에 죽은 자의 신방이 차려졌구나. 이 몹쓸 년아,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무당이 진수의 방에 닭의 피를 뿌리자 허공에서 기괴한 여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구판을 지탱하던 깃대들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귀신은 이미 진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뙬리를 튼 뒤였습니다. 무당이 사력을 다해 진수의 가슴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붙였습니다. 이걸로 전연의 손길을 끊어야 한다. 하지만 부적은 진수의 가슴에 닿자마자 살아있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검게 타올랐습니다. 불꽃도 없이 타버린 부적의 재가 흩어진 자리에는 여인의 선명한 손자국이 붉은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놈은 속까지 다 썩었어. 무당은 제 도구들을 버려둔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방 안엔 다시 무거운 죽음의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꿈속 신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녀가 화관을 벗자 향기롭던 복숭아꽃 향기는 순식간에 시체 썩는 악취로 변했습니다. 고왔던 살결은 누렇게 뜬 지방 덩어리가 되어 툭툭 떨어졌고 그 안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해골이 드러났습니다. 진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뼈 손가락이 진수의 등을 훑으며 척추 뼈마디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으니까요. 진수는 미친 듯이 신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썩은 냄새 진동하는 공동묘지였죠. 수천 개의 봉분 앞마다 진수와 똑같은 차림의 선비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복 입은 처녀 귀신들과 맞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해골 신부가 기괴한 각도로 몸을 꺾으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 번 발을 들이면 영원히 혼례만 반복해야 하는 망자들의 지옥이었습니다. 해골 신부는 도망치던 진수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진수의 턱을 강제로 벌리고 차가운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것은 입맞춤이 아니라 육신의 마지막 진해까지 빨아올리는 거머리의 행위였습니다. 진수의 입에서 푸르스름한 영혼의 전기가 실타래처럼 뽑혀 나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하얗게 뒤집혔으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귀신은 그의 전기를 마실 때마다 잠시나마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며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수의 방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피부는 뼈에 달라붙어 미라처럼 굳어 있었죠. 그의 가슴에 새겨진 붉은 손자국은 이제 검은 구멍이 되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무당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수는 이승의 모든 연을 끊기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고개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진수의 집도 그를 기리던 묘비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서린 물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법이죠. 어느 공사 현장 땅속 깊은 곳에서 낡은 함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스러진 연두 비단 조각과 함께 붉은 보석이 눈동자처럼 박힌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녀를 집어든 인부의 손등 위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돈 좀 되겠는데? 그 탐욕스러운 생각이 귀신에겐 새로운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2026년 봄, 현대의 대학생 성민은 박물관의 한천식 코너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유리관 너머 놓인 낡은 비녀. 그 붉은 보석을 보는 순간 성민의 머릿속엔 본 적 없는 복숭아꽃 밭과 은은한 향기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성민은 자기도 모르게 유리관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성민의 어깨 뒤로 수백 년 전 진수를 사냥했던 그 연두 저고리의 형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방은 안녕하십니까? 성민의 스마트폰은 요란하게 울려대지만 침대 위 성민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꿈속에선 지금 막 화려한 혼례잔치가 무르익고 있거든요. 성민의 가슴팍엔 수백 년 전 진수에게 남겨졌던 그 붉은 손자국이 낙인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침대 밑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뼈 손가락이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 쥐는군요.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유난히 방 안에서 썩은 꽃향기가 나거나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술잔을 건넨다면 절대로 그 잔을 받지 마십시오. 신부가 지금 당신 등 뒤에 서 있으니까요.